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말을 차고 넘치게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구나. 마치 혈액형처럼 그냥 그렇게 타고나는 무언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정리해서 나올 때는 화가 나긴커녕 그저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갈라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고, 정작 정리하자 마음이 굳어지고 나서는 남편이 그저 딱해 보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남인이 미워할 이유도 없었고 제가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랑 남편은 30대 중반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아무래도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연애를 하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죠. 요즘 사람들이 워낙 늦게 결혼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되니 조금 조급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라도 빠르게 결혼을 해야 아이 낳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만난 지 1년도 채 되기 전에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갔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짧게 하질 않았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만 10년 정도 했었고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직장 생활한 걸로 아는데 모은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도 저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은 게 저의 반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약 9천만 원 정도 모았거든요. 나름 1억을 채우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어요. 사실 남자들이 더 돈을 잘 모은다고 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모았을까 했었는데 제 절반도 못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씀씀이가 큰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남편 직업이 건실하니 시간이 더 흐르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벌 테니까 그런 걱정은 금방 날려버렸죠.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기업이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요. 친정에서도 남편의 그런 배경을 보고 좋아하시는 눈치였고 저야 뭐 그 전부터 콩깍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있던 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눈 덮이고 귀 막혀야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신우이가 더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신우이한테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예물이나 예당 같은 형식을 차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임신하고 하는 결혼이라 제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신우이도 좀 챙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예물보다 더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해서 좀 당황했었어요. 새언니 생기니 신상 가방도 하나 생겨서 좋네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 하나 사주세요.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800만 원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결혼 준비해야 한다고 안 사줘서. 그런데 새언니가 사주신다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럴 때 비싼 명품 하나 장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신우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라서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정장 한 벌이나 저는 3, 40 하는 가방을 사줄 생각이었어요. 만약 명품을 사주게 되더라도 지갑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우이 본인이 갖고 싶은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이번 주 언제 백화점 갈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무리라고 거절했어요. 아가씨가 보낸 가방 사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금액은 최대 100만 원 정도라서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아가씨가 돈 모아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원래 결혼할 때는 돈 좀 쓰는 거예요. 새언니도 돈 잘 벌잖아요. 늦게 결혼하는 거라 돈도 많이 모아놓은 걸로 아는데 그냥 저 하나 사주세요. 네? 제가 우리 엄마한테 잘 말해드릴게요.
신우이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신우이는 막무가내로 가방을 사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본인 동생이 좀 오냐오냐 커서 본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성격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허영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 허용해주면 계속 저한테 요구할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사실 본인 능력이 안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우이는 본인 능력이 안 돼도 오빠한테 조르면 오빠가 사주니 저도 그렇게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 돈을 벌써부터 본인 돈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이러면 내가 계속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신우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시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아가씨가 잘 말씀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도 30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는 본인 돈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드릴 테니 아가씨가 사고 싶은 거 사세요. 하면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어요. 100만 원이라고 말해도 이거는 조금 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면서 또 슬금슬금 더 비싼 거를 사달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서 돈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신혼데 갖고 싶은 거 좀 사주지 그랬어. 매번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일 텐데. 당신 돈 모은 것도 많이 있잖아. 내가 신우이 가방 사주려고 모은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사실 당신이 갖고 있는 돈도 없어서 더 아껴서 결혼 준비해야 돼. 우리 내년에는 아이도 태어나니까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전에는 동생이 하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끌려다니면 안 돼. 당신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돼. 남편은 그래도 이왕 결혼 준비하는 거 동생 갖고 싶은 것 좀 사주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도 당신도 이제 애 아빠가 되니까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였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거의 없으니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값은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대출이 너무 많으면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세로 살다가 돈 좀 모으면 집을 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어서 시부모님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외동딸인 제가 집도 하나 못 받고 전세 대출 받아서 그 돈 갚으면서 살아야 되니 친정부모님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저희를 따로 부르셔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사위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주려고 전세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처음부터 빚을 내고 하는 거라 생활이 힘들어. 내가 강북구 쪽에 세를 할아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마침 3달 뒤에 계약이 끝나니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라. 신혼 때부터 빚지고 시작하면 힘들어.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에 저랑 남편 둘 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사실 전세대출도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빌렸어야 했거든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걱정거리 하나 줄었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렇구나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됐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했어요. 솔직히 애를 가져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었어요. 대출이자가 있었다면 저도 부지런히 벌어야 했겠지만 나가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각자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각자 돈을 벌고 모으다 보니 한눈에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돈이 모이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들더라고요. 각자 생활비만 200만 원씩 내면 저는 한 100만 원이 남고 남편은 2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둘 다 적지 않게 버는 것 같은데 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든 다음에는 남는 돈은 각자 용돈처럼 쓰자 했는데 아이도 태어날 테고 내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돈 좀 확인해보자 하면서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적금을 들지 않아도 몇백은 통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어보며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돈 다 어디 갔어? 생활비 통장도 지금 여유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200만 원 남짓한 돈을 다 썼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동생한테 보내주던 용돈을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어. 그리고 남는 돈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거나 부모님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조금씩 보내드렸지. 당신 지금 결혼했잖아. 그럼 좀 다르게 행동해야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말했잖아. 시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신우이 용돈을 아직까지 주고 있으면 어떡해. 몇십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신우이도 계속 일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잖아. 언제까지 당신이 뒤치다거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곧 애 태어나니까 신우한테 더 이상 용돈 보내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생활비 보낸 돈 이외의 금액도 다 보내. 뭔가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남편이 또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금액을 말해줬죠. 당신 용돈으로 50만 원 빼고 150만 원씩 매달 나한테 보내.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돕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나앉게 생겼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니 남편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신우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생활비 각출하는 거 이외의 돈은 오빠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 용돈 보내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 벌써 할부 지른 거 있단 말이에요. 아가씨,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저 이제 곧 애 낳고 그러면 제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 저희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돈을 좀 모아야죠. 그리고 이번 연도만 해도 아가씨한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아가씨 어린애 아니고 40살 중반 다 돼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죠. 생활이 안 되면 일을 시작하든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우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신우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는지 다시 본인 오빠를 공략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동생이 계속 불쌍한 척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저한테 1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 보내줬던 용돈 있잖아. 아니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30만 원 정도만은 보내주는 게 어때? 사실 그 정도면 우리도 부담 없잖아. 나중에 동생 취업하고 나서 용돈을 끊어도 되는 거니까. 당장 돈 벌 구멍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신우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살이 넘도록 직장 못 잡고 있는 거야. 힘들면 그만두고 오빠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주는데 왜 힘들게 돈을 벌겠어. 당신이 평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아가씨가 힘들어해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야. 제가 단호하게 용돈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못을 박으니 남편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돈인데 왜 가족한테까지 못 쓰게 하냐고 툴툴거렸어요. 거기만 가족이야? 나랑
우리 애는 당신 가족 아니야. 애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데 신우이한테 언제까지 돈 보내주려고. 그러면 당신이 투잡을 하든지 지금 버는 월급에서는 보내줄 생각 하지 말어. 그렇게 돈 보내주고 싶으면 차라리 투잡을 해서 번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투잡은 본인이 생각해보니 힘들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 뒤로는 신우이 용돈 주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신우이도 정신을 차렸는지 직장 잡아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듣기 좋은 소식이 시댁에서 들리더라고요. 드디어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신우이가 나름 결심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다니던 직장에서 만난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신우이가 집에 데리고 와서 저도 본 적이 있었어요.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오빠라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긴 했어요. 근데 남편 생각과는 다르게 둘이서는 결혼 얘기가 나왔나 봐요. 신우가 시부모님 댁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기 쉬웠어요. 근데 들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을 텐데 생각보다 준비하는 혼수들이 빵빵했어요. 할부로 산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되잖아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우리가 돈 갚아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 일 생기기 전에 우리도 신우이가 결혼하는 거니 미리 가전 하나 해주자는 말이 나왔어요. 아가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 해줘야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웬만한 건 거의 다 사셨죠?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이쪽으로 못 산 게 너무 많은데요. 저 로봇 청소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저 로봇 청소기 사주시면 안 돼요? 처음엔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한 100만 원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일 싼 모델이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본인 돈을 긁어서라도 해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해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왕 결혼하게 됐으니 제대로 하나 해주고 저도 생색 좀 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모델로 사서 보내줬어요. 신우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혼수는 거의 다 준비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말해주는데 대충 듣기만 해도 1,000만 원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딸 시집가니 돈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나? 란 생각이 들자마자 제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물어봤어요. 아가씨, 그런데 혼수 비용이 그 정도면 다른 곳도 해서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돈 모으신 거예요? 새언니도 참, 저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모았겠어요. 오빠가 저 결혼할 때 보내주려고 모은 돈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은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5천만 원이 어딨어요. 그래서 막막했는데 오빠가 저 시집갈 때 해주려고 모아놓은 1억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1억 보내줬는데요. 언니 모르고 있었어요? 신우이 말을 듣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역시나 남편 돈으로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1억이라는 되는 돈을 남편이 갖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을 추궁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신우의 결혼 준비하라고 1억이나 되는 돈을 줬다며?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 주식하니? 아니면 설마 대출? 당신도 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 시댁에서 집 해줄 테니 돈 5천만 원 가져오라고 했다잖아. 그거 안 보내주면 내 동생 계속 무시할 것 같아서 내가 대출 받아서 보내줬어. 오빠인 내가 동생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그리고
다른 돈으로는 혼수 빵빵하게 해서 기펴고 살라고 했어. 나는 내 동생 시집가서 눈칫밥 먹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네가 대신 먹던가. 눈칫밥. 아니 당신이 신우이 아빠야? 왜 그런 것까지 당신이 해? 그리고 당신 간도 크다. 어떻게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서 신우이한테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신우이는 시댁에서 무시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무시해도 돼?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대출하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 마음대로 대출한 돈 절대 못 갚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지금 결혼 때부터 신우이 돈 문제 때문에 왜 맨날 우리가 싸워야 돼?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니 남편이 깜짝 놀랐나 봐요. 항상 동생 돈 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싸우긴 했지만 이렇게 이혼 소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본인 동생만 생각하느라 정신이 나가 있는 걸 보니 꼴 보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돈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리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갚겠어요? 남편이 혼자 갚겠냐고요? 저도 당연히 같이 갚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너무 답답해서 제가 강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투잡이라도 뛰어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생이 결혼하는데 거기 시댁에서 너무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말 안 하고